RX 제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 영상 중에 새마을호가 KTX보다 좋은 점이라는 짧은 브이로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새마을호를 탔더니 좌석마다 전원 컨센트랑 옷걸이가 다 있어서 KTX보다 편하고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딱히 정보 전달의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그날 제가 느낀 거를 이야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KTX에도 좌석마다 콘센트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반박 댓글이 또 계속 달렸어요. 저는 이제 대구나 부산을 주로 가면서 KTX 경부선을 주로 이용했는데 분명히 제가 탔던 KTX들은 좌석마다 컨센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전이 필요할 때는 전원 컨센트 있는 좌석을 일부러 골라서 예매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브이로그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결론은 노선마다 또 차량 종류에 따라서 결국 다 다르다는 거예요. KTX 산천을 비롯해서 KTX 몇몇 기종들은 좌석마다 컨센트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종들이 더 많았어요. 뭐 어쨌든 저는 제 경험만을 바탕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던 게 사실이고요. 댓글이랑 제목에 그 내용을 수정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테트리스 수박 영상에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수박 껍질은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저희가 있는 성동구에서는 이 수박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댓글 쓰신 그분들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셨던 거죠. 그리고 꾸준히 또 보이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류의 댓글들이 또 있어요. 스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리뷰 좀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소위 아마추어적인 리뷰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유튜버들의 케이스까지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저나 지금 샤잠을 예매를 했는데 이거 샤잠 망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요. 이번 달에 마블의 엔드게임은 거의 초대박이 날 것 같은데 이 샤잠은 DC 어떡하냐. DQ가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은 아이스크림이군요. 이렇게 주인공을 구석에다가 박아놨어. 그 샤잠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 원래 캡틴 마블, 원래 이름이 캡틴 마블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블의 그 이름을 영화 유튜버를 했어야 되나. 네, 영화 재밌었고요. 뻥치시네. 재밌었지 그 정도면. 일단 가족 영화고요. 너무 그 연령대를 좀 낮춘 것 같은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리뷰를 하면 안 될까요? 다시 RX 제로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여행 컨텐츠를 요즘에 주력으로 올리고 있는 유튜버로서 이 여행 브이로그 촬영 장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서 이번에 이 소니 RX 제로 마크2를 꼭 리뷰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사용해볼 수는 없어서 알려진 스펙만 가지고 리뷰를 했고 꽤 긍정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영상에서도 실사용 리뷰가 아닌 점을 감안해달라는 내용을 덧붙였고요. 제가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AFC와 조리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F, 촬영 중에 자동 초점을 못 잡고 조리개 값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건 브이로그용으로 꽝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건 제가 리뷰에서 놓친 부분이고 언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정말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굉장히 큰 단점이긴 해요. 사실 저는 딱히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될 줄 알았고, 왜냐하면 요즘엔 핸드폰으로도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못했어요. 사이즈나 그 플립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댓글들로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카메라냐, 어떻게 좋은 브이로그용 카메라냐, 이런 공격성 댓글들이 이제 달리더라고요. 그 전문가라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런 전문가인가,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직 이런 거 리뷰할 자격이 안 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리뷰어들의 그 신분이나 각자의 개성, 어떤 전문성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리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각각의 리뷰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가전주부님 같은 경우 일반인의 시각에서 전자제품들을 리뷰하던 게 이제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그 채널이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JM님 같은 경우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리뷰를 했던 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리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식 리뷰는 미식가들이 해야 제대로 된 리뷰고, 뭐 테크 리뷰는 엄청 어려운 용어들 사용하면서 스펙들을 읊어줘야 되고, 혹은 뭔가 이슈가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뭔가 그 악의적인 리뷰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좋게만 얘기하면 돈 받고 리뷰한다, 홍보한다, 광고다 라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RX 제로 마크 2도 제가 그 내용들을 사전에 조금 더 캐치를 미리 했더라면 좀 다른 내용의 리뷰가 됐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꽤 괜찮은 카메라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단점 하나가 이렇게 부각돼서 그렇지, 저는 아직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인데 안 해준 거는 굉장히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할 거다, 이런 그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정말로 궁극의 브이로그 카메라가 아닐까. 어쨌든 RX 제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유튜버들도 있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꼭 어느 쪽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참조해서 최종 판단은 이제 시청자가 하는 거고요. 요약을 하자면 유튜버들은 최대한 팩트체크나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마찬가지로 댓글 다시는 분들도 팩트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지적을 해야겠지만, 혹시나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나 편견을 가지고 그 리뷰를 판단하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리뷰도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영상은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